안녕하세요. 차트학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덕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덕성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을 처음 열었을 때 관심 종목에 한번 권장을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찍었었던 종목이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종목인데 당시에는 구독자들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고 지금 그때와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내가 들었을 때 위험해 보이는 게 더 심할 것 같은데 싶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 주 또는 뭐 10주 요 정도만 사셔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석 진행해 볼 텐데요. 덕성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때 이쪽 라인에 이제 안내를 해드려서 6,000원대부터 3만 원 넘어서까지 상승을 급등을 했었던 정치 관련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관련주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권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재료 소멸에 뭔가 신호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락을 하고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뭐 장모부터 해서 지금 뭐 부인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뭐좀 의혹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막 장모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도 터지게 되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윤석열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상승할 때마다 이 터졌던 이 거래량이 하락을 할 때 터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왜 핵심이냐? 세력이 이탈한 흔적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쌍봉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이 쌍봉에서 세력이 물량 정리를 하는 패턴들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이 쌍봉에서도 뭔가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량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거래량들을 커버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쌍봉 후에 시간이 좀 있다가 마지막 봉이 나오는 이제 이런 3파 결국에는 3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얘는 지금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대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3파를 노려볼 만한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의당, 그 국민의힘, 그 입당 뭐 재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예전 이제 그 안철수 그 님의 그 예전에 그 토론에서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좀 여파만 아니면은 조금 막 이유 없이 꽝 쏟아낼 그럴 거는 없지 않나. 또는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비리나 뭔가 의혹이 크게 터지는 팩트로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세력들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권이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 않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제가 이때 안내를 해드렸을 때 포인트는 딱 그거였어요. 나는 224일선을 이동평균선 중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224일선에서 반등이 잘 일어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일어났죠. 어?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반등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는 하락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점이죠. 과대 낙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고 얘를 이제 끄어 봤을 때도 지금 하방 삼각수렴. 제가 예전에 대웅제약 분석하는 영상들 중에서 하나 이제 이런 기법을 알려드렸었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 삼각수렴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 뭔가 상승 또는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방이 아니더라도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라든지 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라든지 또는 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라든지 다양한 삼각형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 하방 삼각 수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의 흐름을 기로를 잡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일시적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세 번째 포인트로 가져가고 싶은 게 예,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보조지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대웅제약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괜찮은 시기에 있어서 이 부분, 이 포인트를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지표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 확률 상승할 만한 확률 가능성들을 나열해 드렸고 거기에 이 보조 지표까지 얹혀드리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보조 지표를 한번 봤을 때 대표적으로 RSI는 다들 아시잖아요. RSI. RSI를 딱 봤을 때 RSI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책을 보시는 것도 제가 되게 권장드려요. 이런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공부하기에는 주식 책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이 RSI를 가지고 요 위에 이 주황 색깔 이제 색칠이 나와 있는 구간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랑 색깔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너도 나도 팔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핵심인데, 이 구간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선 보이시죠? 여기 이 선하고 이 선. 여기는 이제 70에 대한 선이고, 이 아래 선은 30에 대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 30, RSI 지표 30포인트 아래에 존재할 때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왔을 때 매수를 권장드리고, 또는 여기를 이제 이 주황 색깔 RSI 선이 이 30포인트를 뚫어낼 때 보통은 매수 구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으로 보는 구간은 총 세 가지.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던 이 시기라든지 또는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요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여기를 본다든지 또는 50, 딱 정중앙인 50포인트를 딱 뚫어내고 올라가려고 할 때를 또 매수 포인트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책에도 다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중에서 지금 시기는 뭐다? 1번에 해당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막 가매도 시기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고 있을 때 내가 저점을 잡아가지고 살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때 가매도 구간이었고 이때 가매도 구간이었는데 상승했죠. 그쵸? 근데 이때는 상승하지 못하고 왜 이때 상승했냐? 당연히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인데 여러 가지 지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뭐 224일선이라고 하는 1년선 반등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곳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를 받은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일어났고 결과론적으로 크로스 일어나고 50포인트에서도 여기 50포인트, 50포인트에서도 크로스 일어나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꾸준히 올라가게 된 사례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RSI를 봤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보조지표 이것만 봤을 때는 또 힘이 좀 딸리죠. 그래서 하나를 좀 더 볼게요. 스토캐스틱스 제가 이거 RSI랑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두 개 뭐 CCI도 보고 MACD도 보고 하고 주로 이제 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RSI, MACD를 많이 보세요. 근데 저는 RSI랑 스토캐스틱스 슬로우 얘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셨을 때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도 이제 이 20하고 80에서 선이 그어져 있고 요 위로 갔을 때 주황 색깔 빗금, 아래로 왔을 때 하늘 색깔 빗금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 20 아래로 왔을 때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선이 이 보라 색깔 선을 이 20포인트 아래에서 황금 크로스를 할 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선과 보라 색깔 선이 올라오면서 1차적으로 주황 색깔 선이 이 20, 이 선을 뚫어 올릴 때를 또 매수하는 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얘는 그 세 개 중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일단 이 20포인트 아래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에서 합격이고 조만간 황금 크로스까지 할 수 있는 영역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왠지 조만간 독성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런 보조 지표들까지 합쳐가지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 만하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너도 나도 몰빵을 할 것 같죠. 몰빵을 할 것 같고 너도 나도 다 제 말에 오 끄덕끄덕 일리 있어 일리 있어 할 만하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는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앞에 말했던 이제 좋은 점과 이제 위험한 점을 잘 판단하셔서 결론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한 점은 뭐가 있겠냐? 첫 번째로 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어쨌든 얘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고 윤석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뭐 논란도 많다 보니까 지지율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재형을 미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최재형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뭔가 표가 분산되는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긴 해요. 결국에는 특히나 인물 관련주잖아요. 인물 관련주는 그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트라든지 보조지표를 싸그리 다 무시하고 세력까지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정말 얘를 매매를 하고 싶어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보다 낮춰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제가 224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지지와 저항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 개념. 지지와 저항. 지지하는 곳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망치로 계속 벽을 치는 것처럼 계속 때리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죠. 빠집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다 보면은 막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돌파 매매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걸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네. 누군가에게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등을 노리는 누군가에게는 깨졌을 때 위기감을 느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덕성은 224선을 지지받았던 적이 한 번,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냐?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448일선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지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현상은 뭐냐면은 이런 가격 이동평균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박스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점이 보여야 좋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지지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였던 흐름에서는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캔들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격대가 쉽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448에서는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죠. 여기서 한번 꼬리를 만든 적이 있고 여기서 한번 횡보를 했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얼추 이 자리가 오히려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지표 다 무시하고 쭉 빠져가지고 왜 계속 빠지면은 결국에는 보조지표는 계속 매수하라는 시그널을 보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두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이제 매매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여기를 제가 봤을 때 큰 1파로 보고 있고요. 여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큰 2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3파가 나올 건데 3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신풍제약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3파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게 큰 그림에서의 1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락 3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파는
이 머리를 뚫지 못하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목표 금액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일단 높은 비중들은 이쪽 라인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이쪽 캔들이 많이 이제 부딪혔었던 이쪽 구간에서 비중 높은 목표 금액을 사용해야 되고, 전고를 뚫는 부분은 낮은 비중으로 나머지 잔량을 들고 가는 게 전략이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독성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하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 지표에 대해서 뭐 지금 독성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좀 보충을 좀 드렸었는데, 뭐 예전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얘 막 떨어졌을 때 이쪽 부분 일어나고 이쪽 부분 일어나고 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우상향 시점에 지금 접어서서 올라오곤 있었어요. 최근엔 좀 더 흐름이 다시 또 안 좋아지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전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스토캐스틱스 슬로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 RSI 같은 경우도 이때 내려왔을 때 RSI에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 지표를 따라 봤을 때 얘는 결과론적으로 보도 지표와 그리고 차트 상황과 재료와 여러 가지들 확률적인, 그리고 얘도 하방 삼각 수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봤을 때 얘도 올라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녀석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먹혀들었던 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턱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조지표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무작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찌됐든 큰 그림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들이 먹힐 수 있는 거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 우하향을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보조지표 잘못 잡았다가 끊임없이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무작정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얘가 정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 지금 탄 차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확률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 다 플러스 얹을 만한 것들 다 합치신 다음에 보조 지표들을 얹으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어, 어, 제가 독성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처음에 그 채널을 개설하고 분석을 했었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도 딱 들어맞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수익이 일어났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주식에는 정답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신이 아니고 뭐 무조건 100%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항상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